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2014년 소득세에 대한 세금 보고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초 예정됐던 30일보다 열흘이 앞당겨진 것인데요. 감세 연장안이 지난 12월에 통과되는 바람에 소득세 신고 접수 준비에 약간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구나 줄어든 예산과 인력 감축에 오히려 국세청 업무는 복잡해지고 늘어나면서 올 소득세 신고 시즌이 최악의 해로 전망됐는데요. 세금 환급이 급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들리나요? 12소녀의 이야기에 영어 번역본이 발간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인데요. 미국 내에서 위안부 문제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의 만행으로 끔찍한 소녀 시절을 보내야 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토대로 쓰여진 위안부 피해자 구술 기록집 들리나요가 영어 번역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코리아 프레스 센터에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에는 고든 존슨 연방 하원의원과 데니스 심 시의원, 그리고 이번 번역 사업에 앞장선 미디어 조아의 한지수 대표가 참석해 영어 번역본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든 존슨 연방 하원의원은 우리는 전 세계에 대해 공부하지만 항상 즐거운 역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며 위안부 사건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But these 12 young ladies, they were young at the time, whose lives were taken, their youth was taken from them because of a Japanese occupation and control, is a very sad telling story in our history. 이번에 영어 번역본으로 재탄생한 들리나요 12소녀의 이야기에는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과 시민단체 운동가 1명을 포함 총 13명의 증언이 수록돼 있습니다. 한지수 대표는 미국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감추려는 일본의 안타까움을 드러냈지만 이번 영어 번역본이 미주 사회를 포함 전 세계인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인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고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정말 이 책이 미국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전달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정치가들한테도 전달이 돼서 이 사실이 있는 그대로 미국에 그대로 역사가 남아있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12소녀의 증언을 담은 들리나요 번역본 2만여 권은 배포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주요 도시의 학교와 도서관 등에 배포될 계획입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 한인의 밤 행사에서 애초 계획된 연예인 공연이 불경기 등의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대신 파페라 가수 로즈 장 씨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추진했던 뉴욕 한인의 밤 연예인 공연이 무산됐습니다. 한인회는 오늘 13일 개최되는 뉴욕 한인의 밤 행사를 위해 애초 예정됐던 연예인 공연이 파페라 가수 로지 장 씨의 공연으로 대체됐음을 공고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은 이번 연예인 공연을 위해 가수 태진아와 알리, 아이돌 강남과 포텐 등의 그룹을 섭외하려 했지만 불경기로 인한 공연의 본질 퇴색과 연예인 측과의 출연료 합의 불발로 공연을 대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번 사안을 공고한 후 연예인 공연을 발표한 뒤부터 일부 인사들로부터 비판적인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인사회가 불경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공연을 위한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예인 측이 제시한 출연료가 예상 금액을 훨씬 뛰어넘어 행사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연 취소로 인해 뉴욕 한인회는 성급한 행사 준비였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 한인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연예인 공연을 추진하게 됐다는 의도를 밝혔지만 한인사회는 불경기에 연예인 공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2015년 뉴욕 한인의 밤은 오는 1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음악을 결합시킨 공연으로 관객들을 감동시킨 플러싱 타운홀이 2015년을 맞아 봄 시즌에 계획된 프로그램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봄에는 언어 장벽을 낮춘 공연도 준비해 온 가족을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 타운홀이 2015년을 맞아 봄 시즌을 위해 준비된 공연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높은 언어 장벽에 부딪혔던 노인과 아이들을 위해 댄스와 서커스 등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 작품들도 준비해 온 가족을 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플러싱 타운홀의 앨런 코다덱 수석 디렉터는 다양한 문화와 음악, 춤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공연들은 미국인뿐만 아닌 다양한 인종의 관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작품으로 모든 관객과 소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Our audience cares deeply about the programs we provide, in which we bring in performers and arts from all around the globe to one of the most diverse areas in the nation. It also comes at a time where we are ramping up our activities, and today we'd like to give you a glimpse into what is in store at Flushing Town Hall this coming spring season. 플러싱 타운홀의 이번 봄 시즌 프로그램에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공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성우 마케팅 디렉터는 공연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시회가 한국 전통의 미를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저희 민화 전시회, 한국 민화 전시회가 5월달에 있고, 그다음 2월달에는 한국, 중국, 서예 대가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 서예 전시회도 2월달에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한국 프로그램을 더 하이라이트하고 그리고 다른 문화와 같이 이렇게 융합을 시켜서 조금 더 한국 문화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플러싱 타운홀의 봄 시즌을 위한 프로그램은 1월부터 6월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면서 입법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은 주 의회가 개원한 어제 첫 법안으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지난해 주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는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공립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일본어와 함께 동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017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 하원 의원도 이날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아벨라 의원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으로 주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주 하원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올해는 민주당 내 친공화당 계파인 아벨라 의원 주도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상원에서 우선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후 민주당이 강세인 주 하원에서 브라운스타인 의원 법안을 처리시키는 전략을 쓴다면 충분한 입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이 올해 재상정됩니다. 지난해 아쉽게 좌절된 바 있는데요. 법안 발의자인 피터 로스캄 의원이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한인 사회는 서명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연간 15,000개의 취업비자 쿼터를 부여하는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 발의자인 피터 로스캄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시민참여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로스캄 의원은 지난해 다수의 이민 관련 법안이 논의되면서 양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재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 밥 굴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을 설득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인 E4 비자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이 법안이 상정되면 로스캄 의원의 선거구인 시카고에서 지역 한인 단체들과 축하 파티를 하겠다고 밝히고 범동포적인 지지 청원 서명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 드림 액트가 올해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민자 단체들이 올해를 드림 액트 통과의 해로 정하고 서류 미비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과 민권센터 등 뉴욕주 일원의 이민자 단체들은 2015 회계년도 주 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난 5일 뉴욕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뉴욕주의 드림 액트 통과, 중남미에서 미입국한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보건 서비스의 제공,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수혜자 지원 강화 등의 주요 이민자 정책 현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최 뉴욕 이민자 연맹의 사무총장은 뉴욕주 학생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는 뉴욕주 드림 액트가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식당 위생 등급제처럼 미용업계에도 등급제가 추진됩니다. 각 업소별 위생 등급을 업소 입구에 표시하는 방식인데요. 그동안 지적돼 왔던 청결, 안전 등의 문제가 해결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루벤 디아즈 주니어 브롱스보로장과 라파엘 에스피냰 뉴욕시 의원은 시정부가 미용업소에 대한 등급제 시행 허용을 주정부에 요청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어제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미용업계 종사자에 대한 훈련 강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했습니다. 디아즈 보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용업소들이 제공하는 시술은 의료 행위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도 정부의 감독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각종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김영선 전 뉴욕 한인 네일협회 회장은 지금도 무작위로 검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2, 3년에 한 차례 또는 5년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도 있을 만큼 자주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등급제가 실시되면 시설을 잘 갖춘 대형 업소는 문제가 없겠지만 설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소규모 업소는 시설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 뉴욕 경찰의 검거율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뉴욕시 전체에서 형사 소환장 발행은 3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검거율 하락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일선 경찰관 불화와 대립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뉴욕시경, 하지만 경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멋진 뉴욕 시경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채널 K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